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모두 6.3 지방선거 이후 사퇴 압박에 시달리는 중입니다. 정치권에서 선거는 당대표의 시험대죠. 승리하면 리더십을 인정받지만 패배하면 가장 먼저 책임론의 대상이 되는데요. 선거 이후 당대표를 향한 참패 청구서의 역사, 양소리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6.3 지방선거를 마친 후 여야 대표 모두 선거 책임론에 직면했습니다. 16개 광역단체장 중 단 4곳의 승리에 그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선거 패배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선거는 승리했지만 서울시장을 놓치며 반쪽 승리라는 평가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역시 사퇴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선거 패배 이후 당 지도부를 향해 책임을 묻는 일은 정치권에 익숙한 풍경입니다. 국민의힘은 작년 대선, 재작년 총선에서도 패배했는데요. 대선을 이끌었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총선을 책임진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향한 사퇴론이 일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인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장직에서 물러납니다. 어떻게 해야 국민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겠습니다. 김용태 위원장은 대통령 탄핵 이후 당 혁신이란 과제를 끌어내겠다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당을 개혁해야 될 부분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대선 기간에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하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부터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연이어 패배한 민주당. 그때마다 지도부는 총사퇴하며 체질 개선에 나섰습니다. 송영길 대표와 최고위원들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역대 최저격차로 패배했다며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책임 정치를 하겠다며 물러났습니다. 저는 평소 책임 정치를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당대표로서 대통령 선거의 패배의 책임을 지고 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대선 후 열린 지방선거에서 17개 지역 중 5곳 승리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든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도 총사퇴를 결정했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일동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큰 개혁과 과감한 혁신을 위해 회초리를 들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치권에서 당 대표의 운명을 결정하는 건 꼭 선거 패배만은 아닙니다. 선거가 시작되기도 전 당내 권력 투쟁과 함께 당대표 사퇴 압박이 이어지는 경우도 다수입니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선 후보와 거듭된 갈등을 반복하는 이준석 당시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친윤석열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대표 사퇴 결의안까지 논의됐는데 이 대표는 공개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당을 위해서 이 대표가 마음을 접어주고 당을 위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말씀이 제가 외람되게도 그 방법론에도 동의하지 않은 것들도 참 많았지만은 2번이나 당대표를 했던 이재명 대통령, 오랜 시간 당을 이끈 만큼 여러 차례 사퇴 압박을 받았습니다. 특히 2024년 총선 공천 과정에서 사퇴 요구가 극에 달하자 당시 이재명 대표는 툭하면 사퇴하라는 소리를 한다며 맞받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퇴하면 아마 1년 내내 365일 대표가 바뀌어야 될 겁니다. 황골 탈퇴 과정에서 생기는 진통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와 이준석 대표 두 사람은 당내 압박에도 자리를 지켰는데 그 운명은 갈렸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총선에서 대승을 거두며 당내 세력을 공고히 한 뒤 대통령 선거 승리라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반면 이준석 대표는 대선 승리라는 성과에도 윤 전 대통령 취임 후 한 달 만에 자리에서 쫓기듯 물러났습니다. 대표 퇴진론은 반드시 선거 결과 때문에 불거지는 건 아닙니다. 패배는 계기일 뿐 당 운영 방식이나 리더십, 정치 노선에 대한 불만이 한꺼번에 분출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무거운 왕관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 정치적 미래가 갈렸던 역대 당 대표들의 사례를 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풍향기였습니다.